자, 여러분 주말 집회 나가신 분들 많죠. 실제로 광화문 앞 그 자리가 굉장히 안 좋은 자리예요. 네, 저도 놀랐습니다. 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랬었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보러 왔겠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아마 금요일 날 술을 좀 많이 드신 듯해요. 실제로 무대에 올라가서 보니까 얼굴이 많이 부었어요. 그러니까 속상하죠. 억울하게 뭔가를 당한다는 게. 네. 비가 와서 이렇게 젖어서 부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니 문제는 이런 거요. 1심 유죄는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거 선동하는 거 있잖아. 맞아. 연합뉴스 뭐 종편들 해갖고 이거 확정되면 왜 그 과정을 지금부터 하고 지랄이십니까? 지들이 언제부터 확정되면 걱정했을까? 10년간 대선 출마 불가 이런 식으로 난리를 치니 대표 입장에서는 저 상황에서 지지자분들 우리 국민들한테 나 괜찮다라고 이야기해주면 지지자분들은 더 힘이 나는 거거든요. 이재명 결코 죽지 않는다 저런 겁니다. 아 죽겠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윤석열 지지율이 높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지지율이 낮아. 그럼 죽어. 근데 윤석열 부정평가가 80에 육박해. 윤석열 긍정평가가 20이 될랑말랑해. 그런데 그 정적 제거용으로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면 죽겠어요? 더 살아나지? 그러니까 사실 그 토요일 날 집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오면 이재명 대표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독려를 열심히 했었는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연설 때문에 거기 있던 우리들이 더 위로받지 않았나. 그래서 진짜 많은 분들이 너무 감동도 했고 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특히나 이 평소에 나갈까 말까 이렇게 망설였던 분들이 그러니까 비가 오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나왔다는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네. 맞아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1, 2차 때보다 훨씬 네. 더 많은 사람들이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지금까지 집회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림도 가장 아름다웠었는데 저렇게 지금 휘어 있는 것 때문에 집회 장소로는 취약이다. 근데 지금 만만한 집회 장소가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광화문 문 앞에를 지금 못 들어가게 해놓은 예.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니 진짜 열받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무슨 뭐 문화재 보호 때문에 그렇게 해뒀는데 그건 뭐 공간의 한계가 뭐 집회 때문에 그렇게 미리 해놓은 게 아니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저는 저 광화문으로 가기 전에 시청역에서 내려서 이제 그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제 쭉 보면서 왔는데 너무 재밌었던 게 연단에서 구호를 외치잖아요. 아무도 안 따라합니다. 이게 힘이 없어서 그런 건지 추워서 그런 건지 앉아서 태극기 흔드는 사람들은 많은데 아무도 소리를 못 내더라고요. 시청역의 태극기 집회? 예. 그분들은 다 바이든이에요. 예. 안 들려서 그런가? 아까 제가 예. 탄력 회복성이라고 그랬나요? 회복 탄력성이에요. 뭐 말은 알아들었어요. 네. 다 알아먹었으면 됐지. 괜찮아요. 그러면 됐지. 내가 이 명제 그러면 이재명 알아들으면 됐지. 죄송하고요.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이 금방 생기는 거예요. 그 민주시민이고요. 저쪽은 그런 게 없잖아요. 아니 무슨 진짜 범죄자는 막 비호하면서 간단하게 생각 한번 해봅시다. 문재인 정부에서 저쪽 유력 대선 주자를 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판결해버리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못 참지. 대단한 죄가 되는 사안입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무죄에 가까운 사안을 네. 이렇게 막 파헤쳐가지고 유죄를 만드는데 판사까지 협조를 하면 여러분 참으시겠어요? 못 참지. 저는 그 집회 장소로 여의도 광장쯤에 있는 그 큰 도로 있잖아요. 네. 영등포에서 저 네. 마포 넘어가는 도로. 네. 그런 정도로 직선이 나오면 훨씬 좋겠다. 언젠가는 제가 광화문 광장도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집회 장소의 협소함으로 숫자를 줄이려고 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렇죠. 저렇게 사진을 위에서 찍었을 때 그 지금 건너편이라던가 나무 밑이라던가 아니면은 저기에서 우리가 그 박근혜 집회 때 청운동으로 가는 길 그쪽에도 사람들이 진짜 꽉 차 예, 있었거든요. 그런 게 다 안 보이는 상태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보기에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한 번에 보여줄 수가 없는 장소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장소만 허락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근데 뭐 많은 방송과 이런 데서 전부 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것도 인상 깊었죠.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차마 못한 말은 파면 탄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상황은 이런 거예요. 아까도 그 조국 대표 영상 나가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등이 다 힘을 합쳐야 싸울까 말까 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뭐 보궐선거 때 뭐 앙금 남아 있고 이런 건 털어버리십시오. 아직까지도 와서 지금 쉽게 표현하면 이런 다른 야당들이 도와줘야만 민주당이 뭔가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힘을 합쳐서 더 큰 힘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분위기 파악 못하시는 댓글은 가차없이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저들이 악마화했듯이 예. 다른 야당들을 악마화하는 것은 작업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세요. 이재명 대표가 연설 중에 항상 강조하는 게 동지 여러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당원 동지 여러분이라고 했는데 왜 당원을 뺐느냐? 지금 상황에서는 당이 어딘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뜻이 같은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라도 민주당 당적은 민주당인데 똥파리 짓을 해. 그 동지가 아닙니다, 그건. 그러니까 이게 당이 다르더라도 지금 그 대한민국을 구하자는 이 뜻이 같은 사람이면 동지로서 같이 협력하고 응원해야죠. 예. 자, 근데 주말 내내 곱씹어 봐도 골 때리는 판결이에요. 여기서 나온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오심. 야, 무슨 프로야구냐? 뭐 비디오 판독 해봐야 돼? 오심. 근데 그 오심이 고의성이 느껴진다는 거죠. 우리가 네. 법에서 과실인 경우, 실수인 경우는 죄가 경감됩니다. 같은 살인을 해도 실수로 하면 경감된다고. 네. 고의로 하면 가중처벌돼요.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2021년 12월 23일 날 페이스북에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서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친 사진인 것처럼 조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렇게 조작을 한 거예요. 사진을 떼내가지고. 근데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요거를 판사의 판결문을 보면 골프를 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럼 그게 의도적 고의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과실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판사라는 직업이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실수를 하지 말라고 온갖 절차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온갖 증거들을 다 들이대는데 그게 어떻게 실수일 수가 있습니까? 이게 기소를 할 때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그 말은 거짓말이라고 기소를 했는데 판사가 그걸 인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말을 이재명 대표가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검찰의 공소장만 보고 판사가 판단을 했다. 네. 근데 저게 8명이 찍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4명만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패널들 8명 사진을 같이 찍었는데 야수님하고 나하고 붙어있는 사진만 딱 올렸는데 야 얘네 둘이 사귀어. 이렇게 했을 때랑 똑같은 겁니다. 맞아요,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악의적이라는 거예요. 모르겠고 이런 거고 백현동 유죄 부분은 이런 거예요. 국정감사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 국정감사 때 한 발언을 가지고 저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저걸로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를 날리는 걸 가능하다고 보세요? 윤석열 정권에서만 가능한 거야. 판사가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국정감사 때 이따가 그 이야기가 따로 나오겠습니다만 국회에서 한 발언을 가지고 국회가 고발한 것도 아니라 저게 가짜다라고 해서 저걸로 날려? 그러니까 저걸 선거법으로 지금 그러니까. 단죄한 거잖아요. 네.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그 대답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게 불법 선거라고 해서 지금 그 죄를 물은 거잖아요. 그건 간단히 말이 안 되는 말해서 거죠. 저게 그 국토부 협박이 아니라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한 건데 국토부 협박이라고 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국토교통부가 계속 보냈다고 하는 공문이에요, 공문. 용도 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여러분들 봤을 때 야당 성남시장 박근혜 정권의 국토부 계속해서 보내면 협박이라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국토교통부가 처음 한번 공문을 보냈는데
뭐 저렇게 협박으로 느꼈다 그러면 우리가 과장이라고 하겠죠. 근데 저 공문을 보내기 이전에도 십수차례에 거쳐서 계속 반복적으로 전화와 공문을 통해서 이 압박을 넣었잖아요. 압박을 해서 이게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끝내 거절을 했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국토부 제안보다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를 역으로 제안을 해가지고 성남시 차원에서 더 좋은 용도로 개발하겠다 해가지고 그걸 무마를 했는데, 몇 달 있다가 다시 똑같은 요구가 다시 왔지 않습니까? 다른 법을 들이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또 성남시장이 이 법에 따라서는 지자체가 협조를 해야 되는 의무조항이 있으니까 예. 어쩔 수 없이 협조를 했다. 하지만 그렇게 수십 차례 반복되는 그 모든 요청들이 나는 협박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때는 경기도지사도 아니고 성남시장 때입니다. 경기도지사보다도 작을 때예요. 근데 이 국감의 시기가 언제였냐면 21년 그 연말쯤에 했었던 경기도지사 거잖아요. 때? 경기도지사 때 저 때가 대선 후보로 나가기 전에 경기도지사를 그만두고 국감을 안 나갈 것이냐, 국감까지 하고 경기도지사를 그만둘 것이냐라는 고민 중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소임을 다 하고 가겠다고 해서 국감을 나간 거였고, 네. 그 국감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내기 위해서 하나 만들어낸 게 지금 요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의무 조항 때문에 용도 변경해줬다는 거짓말을 했다가 검찰의 주장이고, 국토부에게 협박당했다는 거짓말을 했다라고 두 가지로 기소를 한 겁니다. 근데 재판부가 그걸 그대로 받아준 건데, 팩트 의무 조항 때문에 용도 변경해줬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법률에 의한 요구라서 용도 변경해줬다고 말했을 뿐이에요. 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요거 관련해서 성남시가 한 기자회견문도 있습니다. 오늘 그 어제도 보니까 그 SBS 11년 전 뉴스도 발견이 됐더라고요. 저 내용들 자세히 보시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백현동 그 식품연구원 부지를 개발해가지고 고급 주택 부지나 아파트 단지 또는 노유자 시설로 개발하게 된다면 난개발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저렇게 되면은 성남 시민이 얻는 이득은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대기업 및 R&D 센터가 입지 희망 시에는 도시계획상의 용도 지역 변경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그럼에도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인 공공기관 이전 부지 매각 및 토지 이용 계획 변경을 강행할 경우 재발 행정 절차에 대하여 협조할 수 없음을 강력히 밝혀둔다.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가지고 디테일하게 막 따지고 들어가서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들의 주장은 다 무력화시키고, 검찰이 주장한 그거를 제가 봤을 땐 판사가 한 발 더 나가서 이거 다 고의성이 있어. 예. 사실과 다르지만 너 유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돼버려. 거기에서 또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게 성남시 공무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압박으로 느끼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진짜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 공무원은 정권이 바뀌든 시장이 바뀌든 상관없이 철밥통인 거잖아요. 네. 공무원이니까. 근데 그들은 당연히 이거를 받으나 안 받으나 상관없기 때문에 압박으로 안 느껴지는 게 당연한 거죠. 성남시장은 거기에 목숨이 달려 있기 때문에 압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서 판사가 법을 위반합니다. 그러니까 골프를 치지 않았다를 나는 김문기를 모른다로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의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유추 해석 금지는 하지 않은 발언을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것이야라고 확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판사가 스스로 해석하는 게 금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증언이나 피의자가 그 말한 그 내용, 그 문장, 그 글자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 말은 왜 나왔을까를 스스로 상상해서 추론해서 그렇지. 넘겨짚는 것 자체는 못하게 돼 있다는 우리 거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그러니까 경기도지사는 김문기를 모른다로 자기가 확정 지어놓고 거짓말했는데 재질이 중해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세 글자만 사람들이 다 강조를 하는데 그 당시 토론회에서 사회자의 질문을 보면 개인적으로 아십니까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김문기 씨를 개인적으로 아십니까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재명 후보가 개인적으로는 몰랐고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라는 전제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딱 대고 모른다. 어떻게 출장까지 같이 갔는데 모를 수가 있냐. 이렇게 지금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정치인들 출연해가지고 저건 다 문제다라고 이야기했던 건데 얘네들은 법을 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것을 뚫어낸 거예요. 유추해서 금지의 원칙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은 특별법 보선의 원칙입니다. 저건 이제 국제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이 똑같아요. 예. 지금 검찰에 관련된 법과 국회의 증감법, 증언감정법이 부딪히면 국회 증언감정법이 먼저라고 우리 예.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정청래 위원장이 항상 하는 이야기잖아요. 야, 니들이 이걸 밝히지 못하는 거라면 국회법대로 하면 다 이 법이야. 근데 이것도 증감법을 무력화시키고 그냥 이런 것들을 다 형사법적으로만 했다는 것도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그냥 제대로 누구나 다 이 판사를 제외하고 나면은 전부 다 이게 무죄에 가까운 그런 거고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 정필승 변호사가 단톡방에 공유를 해줬던데, 그러니까 선거법 관련해서 양형 기준표 있잖아요. 그거를 자세히 읽어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감하는 사유, 그 증감, 더하는 사유, 빼는 사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해당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50만 원 아니면은 무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판결로 뭐 민주당도 당황했지만 국민의힘이 더 당황했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보수는 연객 정규제. 이재명 1심 판결은 잘못됐다. 패배한 사람의 말실수를 추후에 다시 처벌한다. 사실 이것도 골 때리는 거야.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그런 상황에서 대선이란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안 됐어요. 그런데 다음 선거를 출마 못하게 하는 고의성이 있는 거야. 네. 얘네들 판결 자체가 그런 거예요. 오죽했으면 정규재 씨가 쪽팔린다 그랬을까요? 정말 쪽팔린다. 그러니까 낙선자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선거법으로 이렇게 처벌하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치사를 들여다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선을 했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한테 판단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그 작은 실수나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형법적으로 죄를 삼지는 않거든요. 이런 적이 없어요. 우리 역사에 이런 적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여론조사가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지금 50% 가깝거나 넘는 정도 수준이 나오는데 야, 요거 말도 안 되는 걸로 선거법 위반으로 걸어갖고 죄질이 중해. 최대한으로 때려. 그런 다음에 보수 언론들과 이런 데서는 확정시 10년 동안 대선 출마 불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국민들이 아 그래요? 이재명 대선 못 나가겠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거 불가능하다고 보고 자 정규재 씨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내가 주말에 여기저기 현수막 붙은 거 보니까 이재명 유죄 뭐 확정되면 대선 출마 불가 이런 현수막 엄청나게 붙여놨더만 보통 보수들이 보면 쪽팔릴 것 같은 게 그렇다고 윤석열과 김건희 국정농단이 지워지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 얘네들 대가리보다 우리 대가리가 더 위잖아. 아, 얘들이 대선 이재명 후보를 못 나가게 하려고 저지랄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판사는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에 부역해버린 판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납득이 되면 된다니까. 모든 법의 판결은 그럴만한가 보다. 자, 이소영 의원의 논리도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낙선자를 엄하게 처벌하지 않는데 낙선 사실 그 자체가 그 행위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더구나 이제 그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당선될 목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안 그러면 상대방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처벌하는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무거운 죄는 상대방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다. 그게 훨씬 더 무겁게 처벌을 하게 돼 있는데 보통 선거법에서 징역 1년이라는 건 거의 나온 적이 없는
정말 그 과정에서 그 후보자의 어떤 고의성이나 불법성이 명백하게 밝혀지는 정말 중대한 게 아니고서는 징역이 나오는 경우는 없거든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비법조인도 그걸 안다니까요. 제가 방송으로 한 수백 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법을 이야기할 때. 고의가 있느냐? 실수냐? 근데 토론 같은 걸 나와서 아주 쉽게 표현은 이런 거야. 이재명이 나왔던 모든 유튜브 방송들 다 합쳐가지고 사실이 아닌 게 있냐를 뒤지기 시작해서 저거를 비틀어가지고 이재명을 대선 못 나오게 만드는 스킬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문장 하나하나 하는 건데 지금 문제는 이번 그 공직선거법 총선에 관련해서 무더기로 기소된 게 민주당이 더 많잖아요. 그리고 낙선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낙선자 포함해서 당선자 포함해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다 강하게 처벌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지금 당장 저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공보물에다가 공보물을 쓸 때 어떻게 합니까? 팩트 체크하고 사실이 네. 아닌 거 다 하고 그렇게 막 수나를 준비해가지고 나가는 공보물이 아니라 토론 나가서 어떤 표현을 문제 삼는 경우를 보신 적 있으세요? 악의성을 갖고 평가하는 것 뿐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검사와 판사를 한 묶음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게 같은 대학 나와가지고 서초동이나 이런 데서 법원, 검찰 같이 붙어있고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의심을 사지 않으려면 검찰보다 훨씬 더 작게 판결하는 게 일단 기본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정치 판결이기 때문에. 작년 판검사 피의자 입건 10,000건입니다. 정식 재판 0건이에요. 저는 이런 비슷한 보도가 몇 번 있었지만 예를 들면 검찰의 성범죄 기소율이 0.13%다 이런 이야기랑 비슷하게끔 판검사는 도대체 법의 판단을 받지를 않아요. 왜? 지들끼리 짬짬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들끼리 서울대 나오고 지들끼리 법대 나오고 연수원 동기고 연수원 선후배고 누가 누구를 처벌하겠습니까? 이딴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왜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존중되어야 하나요? 이딴 식으로 하는데? 예. 법이라는 게 저런 거죠, 지금. 저걸 사법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판단 이후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그림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많이들 보셨을 텐데 저게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지 않은 판사에 대해서 중세시대에 어떻게 처벌을 했느냐. 성난 민중들이 쫓아가서 판사를 끌어내린 다음에 옷을 벗기고 가죽을 벗긴다. 네. 그래서 저 벗겨낸 가죽으로 의자를 만들어서 그 다음 판사로 저 판사의 아들을 앉힌다는 거예요. 진짜 무섭다. 그러니까 판사라고 하는 자리가 절대 자리가 아니잖아요. 굳이 말하자면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말도 상식에 부합했을 때 하는 거지. 그렇죠. 아니 그런데 사법부의 판단을 우리가 너 그러면 존중 안 해?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럼 내가 잘못된 건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판사나 검사나 이 사람들이 정말로 사적으로도 깨끗하게 정말 100% 객관적인 판단을 하느냐라고 우리가 감시합니까? 대통령은 감시를 해요. 근데 판검사는 하지 않잖아요. 특히 판사. 그렇게 이 사람이 누구한테 돈을 받았는지 친인척까지 통장을 까본다거나 핸드폰 기록을 본다거나 이런 감시 체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 판사의 판단을 100% 이런 식으로 다 존중되어야만 하는지 저는 진짜 의문이라는 그래서 겁니다. 저는 이런 판결은요. 배심원죄로 하는 게 정답이에요. 네. 판사가 그러니까 판사 하나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결정한다고? 미친? 판사도 여러분들 보시기에 검사랑 다를 게 없는 사법 카르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나마 거기에 아무것도 동요되지 않고 자기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있는 반면에 이런 방식으로 해서 검사의 기소보다 더한 판결 내리는 판사가 판사입니까? 그건 불복종 운동해야 된다고 보고 핵심은 주진우가 이미 판결을 예상했다는 겁니다. 제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이야기도 저번에 법사위에서 한번 들킨 적 있죠. 예. 법사위에서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까 뭐 보도 나오지 않은 걸 알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진우가 지금 보수 채널 나와가지고 이재명 공선법 징역 1년, 유진교사 징역 1년 실형 예상 알고 있었잖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는 건 주진희 의원을 제외한 모든 사람. 그러니까 저 진보 진영에 있거나 보수 진영에 있거나 TV에 나와서 논평을 하거나 유튜브에 나오거나 이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주진우만 1년을 예상합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서 주진우가 이재명 대표의 판결을 생중계하자고 저 난리를 친 거예요. 물론 고발당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주진우가 저렇게 앞장서서 난리를 친 데에는 뭔가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 왜냐하면 지난번 국감에서도 비슷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장면이 있었거든요.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주진우 이거 들었네. 대통령실에 있을 때 보고 받았네. 왜냐하면 주진우가 당시에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었었기 때문에 보고를 받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너 보고받지 않았어. 그래서 알고 있네. 하니까 주진우가 굉장히 당황하면서 이거 보도로 나왔잖아요. 보도로 나왔잖아요. 그 말을 5번, 6번을 합니다. 저는 거기서 굉장히 당황했다라는 그게 보였었기 때문에 분명히 주진우에게는 다른 어떠한 고급 정보가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의심이 될 수밖에 그러니까 없다. 그런 식으로 다 짬짬이하고 차고 진짜 그 판사의 뭐 통화 기록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전 답 나온다고 보는데 다른 걸 떠나가지고요. 판결이라는 게 합리적이어야지. 막 말을 혀를 길게 꽈가지고 엄청난 죄질이래요. 이런 걸 본 적이 없으면 그건 비상식적인 거고 참여재판으로 했다 그러면 그냥 무죄입니다. 이 사건은.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나왔던 모든 토론이나 TV 프로그램 같은 거 하다못해 새날까지 포함해가지고 예. 허위사실이 있다면 찾아내서 한 기소를 이건 아니야. 이걸 어떻게 기소해. 니들이 그러면 판사 입장입니다. 니들이 그러면 이거 정치 판결이라고 욕먹어. 사실 기각돼야 될 사건에 그렇죠. 가까운데 예. 요거를 검사보다 더한 형량을 때려. 이걸 정치판사라고 하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사법부가 역사적으로 단죄받은 경우가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무슨 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런 개소리는 지금부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증교사 사건도 그런 방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는 불복종 해야죠. 국민들이 불복종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사법부가 무슨 신의 영역입니까? 걔네들 또 검사들이 하면 술 처먹고 동기 동창이고 동갑이고 다 동기고 그러는 건데 사실 사법고시 이후에 제대로 된 사회생활 한번 하지 않고 저 나이 되도록 30년 40년을 법원에만 갇혀서 저런 판단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판사라고 이제는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아요. 네. 단 한 번도 사법부가 생긴 이후에 정말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신의 영역처럼 다루어졌기 때문에 가장 썩고 부패한 데가 지금 사법부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재명 대표 죽지 않아요. 상식적이지 않은 건 뒤집히게 돼 있어요.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국정농단 게이트의 트리거가 이재명 대표 유죄가 돼버렸다고. 방아쇠가 돼버렸다고. 이렇게까지 한다고? 그럼 국민들 못 참지. 광장으로 나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잘하고 지지율도 높고 그런데 이런 판결이 내려지면 아마 민주진영 숨을 확 죽일 텐데 완전히 독이 바짝 오르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지금 논평이라던가 그 국민의힘 패널들 나와서 하는 방송 들어보면은 약간 이게 지금 톤 다운이 돼 있어요. 네, 맞아요. 지금 굉장히 조심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가을 독사처럼 독이 올랐다니까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하는 바람에 그 판사 하나 이런 이야기 있다가 다시 2부에 섞여요. 이심 전심님 금요일 판결 보고서 이젠 2판 4판 공사판입니다. 대법 판결 나오기 전에 송열이를 끌어내리느냐 마냐의 싸움이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 주변 지지자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젠 카르텔 판사들도 믿을 수 없고 1심에서 1년 구형했던 것을 2심 무죄는 힘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셨고요. 그거에 저는 그러니까 판사를 이게 복불복으로 좋은 놈 걸리니 나쁜 놈 걸리냐 이게 법 체계냐고요. 말도 안 되죠. 내가 판사하고 그냥 이직 성향이라고 해도 이건 이렇게 판결 내리면 안 되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사법부라고요. 근데 이걸 우리가 미리 예단해서 2심 판결에다가 우리가 쟤네를 또 유죄를 구형하겠지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말씀은 왜냐하면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 판결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얘기해야지 1심 유죄 날 거야 2심 유죄 날 거야 대법원 어쩔 거야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들의 행위에 명분을 줘버리는 거라고. 아담 수커님 이번 선고는 판사가 국힘 검사 출신 정치인의 민원에 따라 판결했다는 것을 자백함과 동시에 검찰개혁의 대명제에 가려져 있던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관역 앞에
나선골입니다 하셨고요. 맞습니다. 이따가 2부에서 한동훈 이야기 다시 시작해요. 트리님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랑맨TV님 우리 각자 동지들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이재명 대표님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희망 이재명 하셨습니다. 이재희님 불복종 운동 어떻게 하는 건가요? 사실은 되게 간단한 거예요. 집회에 많이 나오면 돼요. 그렇죠. 맞아요. 저쪽 애들이 지릴 정도로 많이 나오면 돼요. 그럼 끝나. 우리 복잡하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판사가 가장 여론에 민감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특수부 검사들이 업무 중에 50%를 언론 플레이 쓰는 거랑 같은 위치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부